ETF를 통해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ETF의 전문가와 함께 ETF의 요모조모를 찍어보는 ETF 찍먹입니다. 오늘 모실 자산운용사는 작년을 호랑이처럼 포효하면서 ETF 시장을 장악하였던 타이거 미래셋 자산운용입니다. 미래셋 자산운용 전략 ETF 운용본부장님이신 이경준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마 ETF를 잘 모르시더라도 타이거 광고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혹시 미래셋 자산 이 타이거 이 브랜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타이거 ETF에서 전략 ETF 운용 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경준입니다. 저희 타이거 ETF는 그 미래에셋 금융그룹이 보유한 글로벌 ETF 네트워크 중에 한국 ETF를 담당하고 있는 브랜드를 저희가 타이거 ETF라고 부르고 있고요. 아마 투자자분들께서 뭐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X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ETF 브랜드가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 미래에셋 금융그룹의 이제 ETF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ETF들 중에 이제 한국 ETF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연초 주식시장이 예상보다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투자 전략가들이 올해 시장을 상저하고 이렇게 패턴을 보긴 했는데 오히려 연초부터 주식시장이 좀 오르고 있고 또 채권 시장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강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레리꼬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점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을 보는데 더 어려운 점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올해 투자 전략으로 타이거에서는 어떤 주제를 좀 포커스를 해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제 그 외국계 증권사의 보고서를 인용을 해보면 양적 완화의 시대에 사람들의 어떤 투자 심리는 계속 시장이 올 대세 상승을 했었죠. 뭐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걸 비교해보면 쭉 올라왔던 시장인데 그래서 나는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 약간의 불안감, 시장이 빠질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풋옵션을 매수하는 풋옵션을 매수한다는 것은 시장이 빠질 걸 대비한 그렇죠. 옵션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빠질 거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했었던 게 이제 양적 완화의 시대였던 거죠. 네네네. 하지만 주식이 메인이었기 때문에 주식은 매수하고 풋옵션은 이제 몰래 조용히 매수하는 그런 그런 이제 불안감의 표현이었던 거잖아요. 양적 긴축의 시대는 채권을 매수하고 왜냐하면 금리 레벨이 높으니까요. 근데 채권을 매수를 하고 이제는 이제 혹시나 모르게 주식이 오를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미련 이런 것 때문에 주식 콜옵션을 매수하는. 콜옵션은 주식시장이 올라갈 걸 기대해서 사는 옵션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기대감은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주식이 오를 거라고 하는 기대감은 존재하지만 나의 진짜 투자, 메인 투자는 채권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하는 게 양적 긴축의 시대에는 채권을 사고 콜옵션을 매수한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게 중요한 키포인트 같네요. 그러니까 지난 2020년 이전까지는 주식을 사면서도 혹시나 모르니까 풋옵션을 사놓고 있고 이 2022년 양적 긴축 시점에서는 채권을 사지만 혹시 모르니까 또 콜옵션도 사야 되고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게 투자자들의 심리라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희 양적 긴축 시대를 살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냥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리 레벨이 뭐 높고 이제 향후에 이제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채권 자산은 아마 지속적으로 매력적인 자산으로 언급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오르고 있지만은 금리가 높은 편들이기 때문에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적 긴축이기 때문에 채권을 보유하면서도 콜옵션도 살 수 있는 양수 겹장을 좀 준비하자. 그런 부분.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2023년에 어떤 기본적인 투자 전략은 일단 채권 자산을 메인으로 해서 이제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채권 시장을 잠깐 보면 금리의 시장을 잠깐 봐야 되겠지만 되게 많은 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현재 금리 레벨이 높다. 그러니까 바벨 전략의 관점으로 어프로치를 해서 금리가 높은 채권의 어떤 수익률을 향유하기 위해서 단기 채권을 단기적으로 보유한 단기 채권을 일부 보유하되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면서 듀레이션이 굉장히 긴 장기 채권 ETF를 일정 부분 담아가는 그런 바벨 전략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잖아요. 바벨 전략이라고 하신다면 그 드는 역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왼쪽엔 단기채, 오른쪽엔 중장기채 이렇게 해서 양쪽을 들고 가자.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2023년에 아마 가장 주목해야 할 상품 중에 하나는 작년
아마 11월쯤에 소개되었던 만기 매칭형 ETF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채권 투자라고 하는 거를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이라는 게 내가 채권을 사면 이게 이제 나중에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이랑 이자가 돌아올 거야. 네, 그렇죠.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신 거잖아요. 근데 기존의 채권 ETF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구조가 되지 못했습니다. 만기가 없었죠. 맞습니다. 만기가 없다 보니까 뭐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주기에 따라서 이 채권을 계속 갈아타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의 어떤 캐시 현금 흐름, 이게 채권을 투자했을 때 그 현금 흐름을 픽스하지 못했었거든요. 고정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채권 투자와의 인식이 달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투자자들한테 채권 ETF를 소개를 못 드렸었. 그럼 만기 매칭형 ETF는 만기가 있는 맞습니다. ETF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투자자분들께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 상품이 되게 획기적인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장기 듀레이션 채권. 왜냐하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금리가 5%의 레벨이 장기간 유지는 되겠지만 점점 낮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장기 금리는 계속 낮아질 거다, 낮아질 수 있는 추세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국고채 30년 만기를 기초자산하는 채권 ETF들이 이제 또 좋은 투자 선택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채권이면 금리가 내려오면 가격은 올라가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더 비싸진다. 채권 ETF가 중장기 채권 ETF들이. 주식시장은 언제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를 때도 어렵고 내릴 때도 어렵고. 그러니까 ETF 역시 유념하고 좀 짚어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023년 ETF 투자에서 좀 딱 명심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본부장님의 성견 지명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2023년에 이제 좀 유의해야 될 점이라고 하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떠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떠나고 있다. 네, 그러니까 투자자 시장의 어떤 이제 증시 자금 동향 정보를 볼 중에 이제 투자자 예수금 이제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자 예수금 데이터가 작년 최고점이 한 70조까지 갔다가 그렇죠. 재작년에 시장 좋을 때 70조까지 갔다가 지금 한 44조까지 이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반 가까이 빠졌죠. 네, 그러니까 실제 주식시장에 투입된 자금을 제외하고 증시 대기 자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30조 이상 감소가 이제 되고 있고 그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투자가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피로감 때문에 투자를 조금 쉬어가는 것은 되게 중요하지만 완전히 시장을 떠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장을 한번 떠나고 나면 다시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많은 투자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이제 물을 범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을 떠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주식이 좀 부담스러우신 거잖아요. 근데 반면에 아까 저희가 이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실 때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떠나더라도 채권 시장으로 오셔가지고 채권 ETF를 이용을 해서 채권 투자를 계속 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ETF 시장 자체가 뭐 주식부터 해서 해외 주식, 뭐 채권, 금리까지 좀 다변화돼 있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ETF를 활용한 자산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2023년 시장을 떠날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오히려 좀 더 안전한 자산 중심으로 ETF를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맞습니다.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연금 계좌를 관리하는 쪽일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저희가 절세 혜택 때문에 연금 계좌는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는 시황이랑 상관없이 그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대표 지수 같은 것들을 장기 적립하는 식으로 투자하시는 그런 투자분들이 이미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네, 이미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투자자분들이랑 같이 해서 연금 계좌는 정말 담담하게 시장이랑 상관없이 계속 매수해 나가면서 내가 10년 후에 한번 계좌를 열어보겠다 혹은 20년 후에 계좌를 열어보겠다라고 하는 마인드로 어프로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장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ETF를 통해서 이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래셋 자산운용 이경준 본부장님을 모시고 타이거의 2023년 시장 전략과 투자 유의사항을 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ETF의 요모저부를 찍어 먹어보는 ETF 찍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